안녕하십니까. 비디오 세션 발표를 하게 된 권순만이라고 합니다. 제 논문은 노인 우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토대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약이 있고요. 두 번째 서론, 세 번째 연구 방법, 네 번째 연구 결과, 다섯 번째 결론 및 제언, 여섯 번째 참고 문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약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는 제 논문은 노인 우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는 노인 우울, 그리고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우울, 그리고 노인 고독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확인을 하고 나아가 노인 우울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SC, 그래서 임용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7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인으로는 우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과 그리고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인 우울과 긍정심리자본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우울이 높아지면 긍정심리자본은 낮아질 것이고 또한 반대로 노인 우울이 낮아지면 긍정심리자본은 높아진다. 이런 관계성을 알 수가 있는 연구 결과였고요. 그리고 노인 우울과 사회적 지지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둘째, 노인 우울, 요인 개인 우울과 환경 우울은 긍정심리자본 내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었고 타인 우울은 긍정심리자본 요인 중 희망에서만 부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효과가 가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노인 우울과 긍정심리자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부분적인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의 하위 요인인 개인과 타인, 우울이 자기 혼간의 영향에 대해서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고 환경 우울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친구 지지와 이웃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습니다. 개인 우울이 낙관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가족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개인 우울이 보호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친구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습니다. 즉 전체적인 하위 요인과 조절 효과가 보인 게 아니라 부분적인 이렇게 조절 효과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긍정심리자본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좀 이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게 되는 표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울감이 높은 노인들이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강화를 통해서 노인들이 고독하지 않고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도록 실천적 그리고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서론, 이 문제에 왜 이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구지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16.6%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수는 인구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에 도달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 우울 문제도 함께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노인의 우울 증상 자료에 따르면
85세 이상이 24%로 우울 증상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한 단계 아래인 81에서 84세 19.7%, 그리고 75세에서 79세 15.6%.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 우울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접어들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증대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그 학술 쪽에도 노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분명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21.1%가 우울한 증상을 지니고 있다.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울과 자살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우울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매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요인들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자살률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울감을 낮추던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중 긍정심리자본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젊은 층이던가 아니면 경영층이든 약간 좀 그런 좀 다른 대상을 통해 가지고 유의미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토대로 한 연구들은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흥미롭게 이 연구를 이렇게 긍정심리자본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심리자본은 경영학과 심리학에서 시작되었고요. 개인의 심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자본, 인적 경제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긍정심리 자본이다. 그래서 긍정심리 자본을 소유한 사람은 도전적이고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낙관적인 사고와 해석을 통해 동기부여함으로 우울함을 감소시키는 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 종속편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제공과 정서적,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울과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면 이제 배우자나 친구, 주변의 친척 등등 이제 상실을 겪게 되겠죠.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은 상당한 고독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이 지속이 된다면 우울해지고 나아가 자살까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연령대가 바로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을 완화에 효과가 있는 긍정심리 자본과의 관계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의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 자본의 연구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인과적 통계는 과연 어떠한가? 두 번째, 노인 우울,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노인 우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넷째, 노인 우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라는 문제의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가설입니다. 본 연구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제가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노인 우울의 타인 원인이 되겠죠. 개인과 환경, 타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우울, 환경 우울, 그리고 타인 우울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은 하위 변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낮아질 것이다. 즉 부적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둘째, 노인우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세 개의 하위 변인이 있습니다. 가족 지지, 뭐 친구 지지, 이웃 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는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다 라는 가설로 연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세 개의 시, 도에서 그래서 각 지역 경로당 회장 등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리고 조사를 수락해준 곳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노인들이 쉬고 있는 그런 노인들 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7년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총 800명 대상으로 일단 설문을 돌렸지만은 결집치가 포함된 74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726부를 분석자를 통해 가지고 양성 연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구 도구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의 연구 도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인의 우울은 전경부가 표준화한 한국 CESD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 척도는 총수능 문항이지만 이 본 연구에 맞게 그리고 노인들의 정서에 맞게끔 해서 두 문항을 제외해서 총 18문항을 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응답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을 리커트 오점 척도로 답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위 요인인 개인, 환경, 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4개 이 중에서 18개 문항 중에서 4개 문항은 역산 처리를 통해 가지고 신뢰도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좀 역산 처리를 4개 문항을 했습니다. 긍정심리자본은 루탄스의 이제 개발된 척도를 이용을 했고요. 이 척도는 4개의 요인이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6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24개 중에서 좀 수정을 해가지고 5문항씩 해서 총 20문항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기사와라는 일본 학자가 되겠고요. 개발한 척도를 영리다, 수정 및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찬영이 사용한 것으로 이용을 해서 리커트식 척도로 하위 요인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으로 구성이 되었고 총 1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신뢰도 검증입니다.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노인 우울은 0.754로 신뢰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위 변수에서는 0.678에서 0.890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심리자본에서는 0.812로 신뢰도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하위 변수에서는 0.807에서 0.823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3개 변수 중에서 일단은 가장 높게 나왔고요. 0.822로 신뢰도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하위 변수에서는 0.773에서 0.857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실시하는데 신뢰도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SPSS 버전 23버전을 사용해서 통계적 자료를 처리를 실시하였고요. 유의 수준은 P값이 0.05로 설정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인구 통계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수와 확률을 산출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요. 둘째,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롬바흐 알파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측정 변수의 분포 분석을 위해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넷째, 측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 가중 회귀 분석과 조절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잠깐만 멈춰줄 수 있나요? 멈춥니다. 됐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짧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은 70대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중졸이 학력에서는 이게 노인이다 보니까 중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약 한 47.9%로 많았고요. 그리고 종교는 없음, 무교가 많았고요. 그리고 주거 소유는 그래도 56.3%로 자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보통이 48.2%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은 기초연금이 56.7%, 그리고 경제 상태는 보통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 55.1%라고 나왔습니다. 시점 변수 이러한 지금 잠시만요. 이러한 지금 결과 내용들은 어차피 제가 맨 뒤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연구 결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결론 및 제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렇게 노인 우울이 긍정심리 자본에 미친 영향이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과연 조절 효과가 있었을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첫 번째 인구 통계적 요인을 말씀드렸고요. 둘째, 노인 우울, 긍정심리 자본, 우울의 단계에서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긍정심리 자본이 높은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우울에 대한 관리 필요성과 우울 수준이 낮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 제공이 긍정심리 자본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우울이 긍정심리 자본에 미친 영향을 하위 변인을 통해 분석했어요. 그래서 부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였고요. 그 긍정심리자본 이러한 관계들이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인 연구들이 있어요. 노인들은 없고요. 그래서 긍정심리자본은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선인 연구랑 일치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넷째, 노인 우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친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 조절 효과를 각 하위 변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부분적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하위 변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개인 우울과 타인 우울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우울이 희망에 미친 영향에서 친구 지지와 이웃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고요. 개인 우울이 낙관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족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고요. 개인 우울이 보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친구 지지가 조절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긍정심리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선행 연구가 갑자기 피트니스 센터의 지도자에 대해서 연구한 긍정심리 자본에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지지라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어 있는 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노인의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및 도구적 도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된다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 우울과 긍정심리자본에 미친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 때문에 비록 우울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활성화되어 노인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노인들이 주변에서 지지가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충족하지 못한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마련이 되어 노인의 사회적 지지 환경과 공적 서비스가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 지지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노인이 되어 급속도로 증대되는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들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변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보건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노인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덕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누구나 노인이 되었을 때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우울로 인하여 노인들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과 더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빈곤, 질병, 고독화 그리고 자살은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 우울과 자살 모두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일은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우울이 금전심리사에 미친 영향을 사회적 지지를 조절과 분석을 통하여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은 총 19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상으로 그 비디오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